것이 사실은 전문가로 보이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는 전문가로 보이게 말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관찰하기, 그 다음에 부모님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 캐치해서 이야기하기. 그렇다면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사와 아이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교사가 부모님과 이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당연히 관찰에 의한 어떤 일화 형식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리고 그 방법을 앞선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그 일화 속에 교사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들어가면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자, 특히 저는요,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이 있어요. 아이에 대해서. 그런 아이인 경우에는 제가 1대1로 불러서 뭔가 대화를 나눈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부모님한테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데 그 대화의 내용 속에, 전달되는 대화의 내용 속에 제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형식의 질문을 지금 아이에게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는 저한테 어느 만큼의 마음을 열고 있는지가 제가 전달드리는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들으면서 아, 선생님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 어머 이렇게도 하네 라고 이런 거를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전문가적인 스킬을 조금 더 마음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은 부모님이 걱정스러워하고 고민스러워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 교사로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은근히 부모님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그 상황의 일화를 통해서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친구한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항상 걱정인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상황을 캐치를 해야 되겠죠. 부모님한테 이제 그 상황이 다 마무리돼서 그날 이제 전화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만나거나. 부모님한테 이야기 드릴 때는 오늘 무슨 놀이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멀리서 지켜봤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뭔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이제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미가 그 상황에서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친구한테 서운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그 아이와 제가 나눈 대화 내용을 또 다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게 다 들어있겠죠?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질문 던지는지, 아이는 나한테 어느 만큼 오픈해서 어느 만큼 얘기하는지 다 들어있겠죠? 그런 걸 얘기한 다음에 제가 아이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을 1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 볼래? 하는 연습하는 과정을 겪었고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혹시 그 친구 이렇게 불러줄 테니까 선생님 옆에 있을 테니까 한번 그 친구한테 우리 미미의 마음을 이야기해 보는 거 어떨까?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용기를 줘서 그 아이가 실제로 그 친구한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보는 과정까지 우리는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용기 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정에 가면 선생님이 전화 와서 오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미미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더라, 엄마도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 라고 이런 말을 꼭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싹 마무리를 하면, 자 보세요, 부모님은 어떤 걸 느낄까요? 어머니, 저는요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요. 이런 말 굳이 하지 않아도 아, 우리 선생님은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는구나, 아이를 이런 방법으로 대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질문을 하며 우리 아이는 나한테 오픈되지 못하는 부분, 어떤 부분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구나, 우리 아이의 마음이 지금 이러하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죠? 역시 선생님은 달라. 역시 선생님은 어떤 스킬이 있구나. 아, 선생님은 역시,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마음속으로라도요. 그리고 선생님을 굉장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교사가 개입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어떠한 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네 번째는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과 제가 공동으로 알고 있는 아이의 개선되어야 할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 것인가를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님과 상담을 하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훅 하고 저한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교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먼저 부모님과 제가 알고 있는 아이의 개선되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어떤 지도법을 부모님께 안내해 드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부모님은 어떤 대처 방안을 물어보는 이유가, 궁금한 이유가 효과적이길 바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이의 어떤 행동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교사가 무엇인가를 제안할 때 이미 1학기 상담일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아이의 행동의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교사는 그거를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이미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거나 했을 거예요. 부모님께 전달해 드릴 때는 당연히 내가 지도하는, 내가 실행한 이 방법이 아이한테 효과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어떤 지도법을 선택해서 했는데 아이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 그러면 이 아이는 진짜 안 될 아이다,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방법을 선택한 선생님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방법을 시도하셔야죠. 그리고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정보도 찾아보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 드릴 때는 어머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예전에 걱정이 많으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들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행동이 변화되었어요. 또는 아이가 조금 뭔가 저를 쳐다보거나 뭔가 이런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약간의 변화라도 캐치해서 그거를 부모님께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이런 방법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효과를 보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연계해서 해주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으니 어머니 가정에서도 연계해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지도해 주신다면 우리 미미가 조금 더 빨리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리가 생겨요. 네, 그래서 교사가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찾는 거, 아이를 지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부모님께 전달하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 해요. 근데 터무니없는 거를 요구하면 안 돼요. 부모님도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교사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이 지금 맞벌이시고 이러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는 가능하고 이 부분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에서 하셔야지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거 있는 것처럼 사람은 여기 있는데 여기다 대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다 잘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방법을 가정에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선생님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어떤 질문을 훅 하고 교사들에게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이제 특히 초임이나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바로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든 답변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릴 건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얼버무린다거나 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라도 나는 답을 제시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순간 떠오르는 아무거나 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길 바라요. 왜냐면 요거는요 수습이 더 힘들고 부모님한테 더 신뢰를 주지 못해요. 부모님도 알아요. 다들 이제 사회생활도 하시고 그런 분이니까 선생님 좀 모르는구나, 선생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선생님들이 공감과 솔직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관찰되지 않은 상황인데 가정에서는 갑자기 어떤 심각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교사한테 물어보는 경우,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하고 명료하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청을 하면서 이제 공감을 해주는 거죠. 어머니, 어머 그러셨군요 어머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너무 지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공감을 하고 그 다음 명료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우리 누구가 갑자기 그런 행동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게 맞으세요? 이렇게 명료화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몰라요. 대처 방안 몰라.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1번. 그 다음 2번 관찰도 되지 않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런데 제가 요즘에 누구누구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저도 관찰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오면 제가 관찰을 조금 더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관찰을 하고 난 후에 어머니께 연락드려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벌었어요. 사실은 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시간을 번 것과 동시에, 그리고 나는 솔직히 그게 관찰도 안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조금 시간을 미루는 거예요. 어머니,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 모르면은 이상한 거 말하지 말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다음날 진짜 아이가 오면 그 행동이 진짜 일어나는지, 아이한테 미세한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잘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거나 애하고 대화를 해본다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모른다면 그 사이에 어머님한테 이야기 드리기 전에 주변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해서 그 방법을 적용을 해보고 많은 지식을 쌓고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 사이 동안.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드러나지 않는 행동이 있어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가정과 이제 원에서 하는 행동이 워낙 다른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너무 지금 답답한 거죠. 그래서 교사한테 SOS를 요청했을 경우입니다. 전화 와서 선생님, 요즘에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행동이 잦아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딱 들으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걸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봤을 때 사실은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가정에서만 그 행동하는 원인이. 근데 그거를 바로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교사가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공감과 명료화를 한 후에, 그건 이미 생략할게요.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머니, 그러면 혹시 내일 미미가 오면 제가 미미를 불러서 따로 단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마음이 진짜 어떤지 내가 대화를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이 네, 선생님 그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미미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가 내일 따로 불러서 대화를 좀 해보고요, 어머니. 그 다음에 다시 내일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나는 그 대처 방안 몰라. 그런데 제가 말한 거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이와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의 마음 아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대처 방안 사실 나 모르지만 아이에 대한 마음을 들은 거를 베이스로 해서 대처 방안을 조사하고 알아보고 조언 구할 시간을 벌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은 예시 다 아니고요, 저는 지금 당장 대답해야 되는데 진짜 그건 모르겠어요, 이랬을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도 똑같아요. 얘기 듣고 공감하고 명료화하고요. 그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요, 어머니, 제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아이를 관찰해보고 좀 더 생각한 후에 다음 주 중으로, 또는 한 이틀 뒤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주 중으로 네, 한번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때 이야기해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락 지으세요. 이게 훨씬 더 명확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 사이 시간 동안 아이를 엄청나게 관찰을 하고 알아보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 선배 선생님께 물어보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드리면 되는데, 이러한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요, 반드시 저는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드려요. 저는 진짜 빨리 연락드리는 편이거든요. 거의 다음날 연락드려요. 아이와 대화를 빨리 하고, 빨리 이제 행동 변화를 보고, 아니면 제가 뭐 어떤 지도법을 빨리 해서 수정을 조금이라도 보고 변화를 조금이라도 본 다음에 바로 부모님께 연락드려요. 그래서 연락드린 다음에 제가 이런 대화를 했고, 그래서 아이한테 이런 지도법을 했고, 아이는 이렇게 말했고, 막 이런 걸 다 말해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한층 더 시원해지세요. 네, 어찌됐든 간 교사가 어떤 지도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한다는 건 부모님은 역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선생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렇게 잘 생각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로 느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주의를 드릴 건, 부모님께 연락드리기로 했으면 빨리 연락드리세요. 꼭 연락하기로 해서 부모님은 기다리시는데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부모님은요, 온 신경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우리 아이 굉장히 소중한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연락드려서 얘기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아이의 어떤 변화가 이제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지도법 했는데 아이가 변하지 않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분명 그 지도법에 대해서 아이의 반응이 어떤 게 있기는 할 거예요. 나아진 개선된 방향으로 안 간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뭐 이렇게 해서 연락드리기로 했는데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연락드렸어요. 지난번에 아이랑 이런 대화를 했고 이런 게 관찰이 되었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약간 그거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더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지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도 좀 더 우리 누구가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지도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어머니, 가정에서 지지 많이 해주세요. 저도 변화가 관찰되면 제가 또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어찌됐던 간 연락드리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선생님들 아셨죠? 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전문 용어 사용보다는 아이의 발달 특징 알기입니다. 네, 너무 뻔한 내용이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전문 용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뽐내기보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캐치하지 못하는 거를 발견해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 가능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는요, 부모님과 교사는 아이로 인해 모아진 어떤 협력자예요. 그러면 제가 전문 용어를 막 샤라샤라샤라 해서 부모님 이해 안 되게 하는 것보다는 말을 풀어서 해서 우리가 소통이 잘 되게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가장 이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예시를 든다거나 아니면 뭐 일화를 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많이 쓸 수 있죠. 뭐 병행놀이, 연합놀이, 뭐 협동놀이, 뭐 이런 걸로 애들의 뭐 사회 발달, 뭐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변화가 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공부 많이 하신 선생님들은 어머니 이제 뭐 병행놀이인데 요즘에는 또 연합놀이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무리 단순한 단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교사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건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어머니, 요즘에는 우리 미미가 다른 친구들이 놀이하는데 같이 가서 그 옆에 앉아서 놀이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가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둘이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같이 구성물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친구가 놀이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각자 다른 거를 하고 있는 병행놀이를 요즘에는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어머님이 저게 저렇게 우리 아이가 행동하고 있구나, 근데 저거 병행놀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풀어서 뭔가 용어를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만약에 다문화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요, 다문화 그 부모님인 경우에는요, 정말 아이들보다 더 세부적으로 천천히 말하고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상세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해 가능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발달 특징 알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전문 용어가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한테 가장 와닿는 전문 지식은 뭐냐면 그 해당 연령의 발달적인 수준, 발달 특징을 잘 교사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쵸? 네, 물론 선생님들,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는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본인이 맡고 있는 그 해당 연령의 발달적인 특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부모님이 물어보시는 질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연락 왔을 때 교사가 아주 능숙하게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예전엔 이렇게 안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이렇게 애가 변했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심각하게. 근데 교사가 느끼기에
이거는 발달적으로 당연한 건데 이 수준의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라는 게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연락 오셨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어머니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원래 7살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선생님도 뭔가는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요즘에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그랬군요.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다니까 그때 조금 난감하시고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런데 7살은요 원래 자기 주장이 좀 강해지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가 조금 예전하고 달라져요. 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게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게 생기거나 그러면 그거에 따른 근거를 아이들이 댈 수 있어요. 논리성이 생기는 거죠. 초등학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네, 그런 논리성이 좀 발달하는 연령이라서 어머니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잘 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주장을 함에 있어서 어머님이 조금 불편한 감정을 느끼신 게 좀 크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은 그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만 아이가 말하는 태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가 왜 이렇게 반항을 하지라고 느껴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뭐를 캐치해야 돼요? 아이가 말하는 태도.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어투를 사용하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말한다거나 뭔가 하는 그 부분은 당연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교사가 이런 발달은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어머니가 만약에 그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수정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그러면 제가 원해서는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 발달적인 근거가 깔려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해당 연령의 발달 특징을 아는 것이 사실은 전문가로 보이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본인이 맡은 연령의 특징을 꼭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전문가로 보일 수 있는 상담 방법, 방법적인 측면의 팁을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너무너무 영상이 길어졌죠? 그래도 다시 한번 지난 영상에 이어서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성이 느껴지는 교사 내기 방법. 첫 번째, 관찰. 두 번째, 부모님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잡아낼 것. 세 번째, 교사와 아이의 대화 내용 전달. 네 번째, 적절한 대처 방안 제시. 다섯 번째, 전문 용어 사용보다는 아이의 연령에 해당하는 발달 특징 알기. 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까지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상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모님과 소통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소통을 하실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보고 꼭 신뢰받는 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될 수 있어요. 누구나요. 네, 오늘 제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할게요. 안녕!